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국일입니다.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전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인데요. 이 중국이 이 대규모 은퇴 물결을 대비하지 못한 후가가 톡톡히 나타날 것으로 보여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는 지난 18일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요. 중국의 고령화를 다뤘습니다. 니케이에 하면 1963년에서 1975년 사이에 태어난 중국의 베이비붐 세대, 연간 한 2천만 명 이상이 출생했던 그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이 세대가 올해부터 남성의 경우에 60세, 여성의 경우에 55세인 화이트 칼라의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무려 2억 2,800만 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런 은퇴자들의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장 대규모 노동력 이탈에 대한 준비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3월 초순에 진행된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끝난 후에 리창 신임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적절한 시기에 신중하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신중한 연구와 철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건 답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과연 고령화 사회를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니케이는 22일에도 중국의 고령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1890년대 중국 최초로 섬유 공장이 세워지면서 중국 현대화의 발상지였던 난퉁 지역의 현재 상황을 살폈습니다. 2020년의 인구 조사에 따르면 난퉁의 770만 인구 중에서 60세 이상 인구는 무려 30%나 됩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8.7%의 거의 2배 이릅니다. 이렇게 난퉁의 고령화를 예로 든 것은 중국 전체가 2035년이면 난퉁과 같이 변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의 30%인 약 4억 명이 60세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난퉁이 중국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난퉁현 가운데서도 루퉁 지역은 인구의 39%가 60세 이상인데 그 추세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구 고령화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책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그러면서도 고령화 문제의 시급성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고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층에서의 복지 불만이 결국 시위로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 2월 8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1만여 명의 퇴직 노인들이 비를 맞으면서 우산을 쓴 채 시정부 청사 앞에 모여서 의료 보조금 삭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여서 주목을 끈 바 있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우한시 당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15일 대규모 시위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그 예고가 현실화된 겁니다. 또 이런 시위는 다롄에서도 발생을 했습니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개인별로 월 26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4만 9천 원 정도 이렇게 의료 보조금이 지급됐었는데 최근 83위안으로 대폭 깎인 겁니다. 이게 항의 제목이었습니다. 의료보험 개혁 차원에서 매달 개인 계좌로 직접 제공하는 의료보조금은 줄이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겁니다. 이번에 시위가 연이어 발생한 우한의 경우에 지난 2월부터 변화된 제도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퇴직 후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 의료보조금을 양로보조금으로 생각해왔던 고령자들의 불만이 집단적으로 터지면서 시위로 발전한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의료보조금이 중국 정부 예산이 아니고 중국의 근로자들이 직장을 다닐 때 납부했던 의료보험료를 의료보조금으로 돌려받는 체제라는 점입니다. 당연히 퇴직자들은 의료보조금이 단순하게 아픈 사람들이 필요한 약을 구매하는 복지적 용도뿐만 아니라 마치 연금을 되돌려받듯 은퇴 후에 마땅히 받아야 될 돈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를 돌연 줄인다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하면서 정부에 대항하게 된 겁니다. 결국 이런 백발 시위는
중국 당국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고 은퇴자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 자체가 지극히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회보장 제도 미비는 필연적으로 고령자들의 원성을 불러올 것이고 당연히 사회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중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가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일본이나 한국 모두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지만 이 두 나라는 운 좋게도 어느 정도 부자가 된 다음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또 그런 고령화 시대를 오래전부터 준비하면서 복지 체계를 갖추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드니 대학의 중국 연구센터 부교수인 로렌 존스턴은 일본은 부자가 된 후에 늙어갔다라고 지적하면서 반면에 중국은 매우 다른 경제 상황에서 인구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중국이 아직 고소득 국가도 아닌데다가 당장 경제 성장이 걸림돌이 되는 요소로 작용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는 이유입니다. 당장 노동력도 줄어들고 연금 금고도 고갈되며 의료 시스템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한 겁니다. 문제는 중국의 지도부가 인구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인구 통계조차도 상부의 문책을 두려워해가지고 이 조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정확치 않은 통계를 기반으로 어떤 정책이 수립되더라도 현실과는 동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2010년 이후에도 지속됐습니다. 오판한 거죠. 2013년에도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을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한 바 있고요. 이런 산하 제한이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가져오게 된 요인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인구 문제에 관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반중국적 사고로 취급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무대책이 지금의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시대를 대비했을 리가 없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부랴부랴 논의를 시작했지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중국 정부는 3월 들어서 노인 돌봄 문제를 일단 민정부로 이관하면서 이 고령화 문제를 국가 우선순위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중국 당국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령화 문제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국은 무려 14억이라는 인구 대국이라는 인구 보너스에만 취해가지고 제대로 된 인구 경제학적 문제를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구 대국이 노동력 감소라는 사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 이거 상상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상 당 지도부에 잘 보이기 위한 정책만을 내세우고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 또 이에 관련된 토론 이런 것들이 전무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일당 독재의 공산당식 통치체제가 인구 문제를 사전에 다루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시진핑 1인 체제하에 중국 정치제도가 갖는 한계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인구 감소가 경제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 지난 1991년 부동산 거품이 꺼진 후에 인구 고령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됐고 이로 인해서 잃어버린 10년이 도래하기 시작했죠. 중국도 당장 일본이 겪었던 것처럼 노동력 부족, 또 소비 둔화, 제조 부분의 공동화, 재정 적자 확대, 금리 인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그런 문제들이 돌출하고 있죠. 중국이 당장 부딪히게 될 문제에 대해서 콜롬비아 대학의 일본 경제 및 비즈니스 센터의 전문 펠로우인 랜달 존슨은 일본만큼 사회 안전망이 잘 발달된 나라도 심각한 고령화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회 안전망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중국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많은 중국인 은퇴자들은 저임금으로 수십 년간 일하면서 모아둔 국가연금에 의존하는데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연금의 지급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중국이 닥친 부동산 위기가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을 손상시키면서 은퇴한 노인들에 대한 연금 지불 능력에까지 문제가 생기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의료 시스템 부족은 중앙정부가 대처할 능력을 벗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력 감소는 중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 당장 생산 인구 부족이 중국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여기에 그동안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왔지만 그런 인구 보너스의 상실은 곧바로 중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로 이어질 겁니다. 이는 또 일자리 감소, 그리고 소비 및 기업 투자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이고 곧바로 글로벌 경제 공급망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재조정하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양질의 고부가 산업으로 재편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을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 전망은 암울하고 미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